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요즘에 그 면세점이요. 예. 뭐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현금화를 나는 거의 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면세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 치열할 정도로 넘어서 과열돼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지난 7월 달이었죠. 네. 1차 면세점 선정할 때 그때도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그때 놓쳤던 그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이번에 대거 몰리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경쟁 시장이 매우 혼탁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세점은 정치권에 이미 사업자를 찍었다. 또 어떤 면세점은 관세청으로부터 공정성 시비에 걸려서 면세 특허가 박탈된다더라. 예, 된다더라. 예. 이 입소문이 무성한데요. 그런데 이런 입소문과 아무 무관하게 오는 14일 서울과 부산 지역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PT 진행하고요. 모든 결과를 함께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발표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움직였어요. 하나 타임월드. 여기 주가가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하나가 선정되고 나서 정말 말이 많았고 네. 실제로 검사 수사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그 결과 발표가 주식시장 움직이지 않도록 토요일 날 아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네. 토요일 날 발표키를 한 거죠. 특허 심사위원 선정은 이번 주부터 지금 오늘부터 진행됐고요. 보완을 위해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허 보세 구역 관리 역량으로 300점 가장 크고요. 운영의 경영 능력 250점, 그리고 관광 인프라 및 주요 환경 요소 150점,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이나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 이외 사회 환원 150점 해가지고 뭐 1000점으로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롯데 면세점의 명동 본점과 잠실 롯데월드점, 그리고 SK네트워크스의 워클 호텔점이, 그리고 신세계그룹의 부산 파라디스점이 조만간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후임을 뽑는 거죠. 이 면세점이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서 그런지 이제 특허 관련 사항입니까? 예. 아, 그럼 관세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특허권을 내주는 모양이죠. 기업체에서 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는 세금도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면세점 경쟁으로 지금 서울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앞서서 서울 시내 면세점 그 평가 기준을 설명을 조금 해주셨습니다만 예. 사회 기여도에서 승부가 갈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이게 이제 그 면세점, 2차 면세점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하여튼 상생이 포인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그 면세점과 지역사회, 이 상생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잘 보시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그거 한번 의심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세계 3위 이 면세업자이자 우리나라 1위 면세업자죠. 롯데그룹입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5년간 1,500억 원을 사회에 공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중소 중견기업 상생이라든지 취약계층 자립 지원, 관광 인프라 개선, 동반 성장 펀드 200억 내놓고 중소 브랜드 매장 2배 확장한다. 지방 중소 시내 면세점 자립 지원 상생 활동한다 등등의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5년간 1,500억을 내겠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죠. 그래요? SK네트워크스를 볼까요? 네. 2,400억 원 규모의 사회환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거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객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신진 디자이너도 육성하고 모바일 원패스 구축 제공. 요거는 이제 SK그룹의 ICT 기술 여기를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무상 ICT 솔루션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동대문이거든요. 동대문 야경을 업그레이드한다. 야경 업그레이드한다는 아이디어는 또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네. 중국 현지 홍보도 강화한다고 하면서 2,400억 원 사회 환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사실 1차 때 굉장히 유력했는데 소위 밀렸죠. 하나 타임월드한테 밀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SK네트워크스보다 300억을 더 썼습니다. 예, 2,700억 원 사회 환원 하겠다라면서 현재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남대문 이쪽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겁니다. 본점 신간 11층, 12층을 중소기업 전용층으로 특화하겠다. 그리고 판매 공간의 40%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쓰고 신세계 청년 창업 지원센터 뭐 이렇게 마련하겠다. 한류 스타 발굴 프로젝트 핵심 공연을 운영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모두 네 군데가 이제 접전을 벌이는데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두산그룹입니다. 두산은 1차에서도 이름이 안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예상은 왜 그래? 이게 업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번에 롯데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배제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때는 기회다 해가지고 두산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두산은 이제 영업이익의 10% 약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사회 환원 하겠다. 나머지 그룹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규모가 적으니까요.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해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네. 그리고 기존 사업자 거래하던 협력사 거래 연장을 한다든지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군데에서 다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이 어느 한 지역에 딱 들어서면요. 그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 대기업과 함께 떼돈을 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이거는 좀 의문되는 게 왜냐하면은 면세 사업이라는 게 맨 처음 초기 단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몇 천억씩 내겠다. 이것이 5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면세업 관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면세업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관세청 직원이 한 명이라도 우리 좀 이렇게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아마 발표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약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평가들을 관계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회 환원을 뭐 1,500억, 2천억 한다는 것이 이거는 가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 면세 사업이라는 거는 진행돼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진행돼봐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상생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앞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왜 이야기하는 그렇다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요? 예. 이제 뭐 비밀 공약, 헛공약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대기업 아닙니까? 대재벌인데, 예. 우리나라 손꼽는. 이렇게 사회 환원액을 그렇게 많이 내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생 포인트가 네. 포인트가 상생이라고 해가지고 네. 관세청이든 정부든 지금 그 지역 사회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어떻게 화합하고 어우러질 것인가 이걸 많이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업, 사회적 협약이 중요한 예. 시대니까 이걸 내세웠다. 예. 특히 면세점이 많이 남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또 네 개의 기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그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략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각각 회사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번 1차 때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네. 관세청은 공정성, 사전 정보 누출 논란이 없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쉬는 토요일 날 하게 되면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강 2약이니 1강 3약이 등 3약이라든지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면세점을 몇 개 주는 거예요? 3개 주죠. 아, 그 3개 줍니다. 동대문 쪽하고. 예. 그게 그리고-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서울만 3개 주고 부산 1개 더. 아, 지금 몇 개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연말에. 아. 계약이 만료가 되기 만료가 돼요?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릴 건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만료가 되니까 아. 예전에는 10년 줬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연장이 됐는데 이제 5년 딱 되고 마치 정치인들처럼 5년 딱 해서 담임제처럼 하고 나서 다시 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연쇄 사업이 그렇게 재미가 짭짤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롯데 얘기하다 말았어요. 롯데 같은 경우는 면세업계 1위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등이 가장 큰 부담 요소인데 롯데 면세점이 지금 롯데그룹 전체의 수익의 반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지금까지 총 27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거네요. 예, 놓칠 수 없죠. 네, 롯데에서 만약에 이번에 롯데그룹에서 면세점을 놓쳤다. 1차에서 놓쳤거든요. 네. 2차에서 놓쳤다 그러면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신격호 총괄 회장이라든지 신동주 형, 네. 예, SDJ 회장이라든지 이런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덤벼들 것이고요. 어쨌든 전략은 뭐냐면은 세계 1위 면세점 육성입니다. 지금 세계 3위거든요. 네. 3위니까 1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1위라는 건 매출액이 좀 높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럼? 두산입니다. 두 번째 두산 보시는 거예요? 두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두산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나 타임월드, 여의도 63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타임월드가 면세점 경험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게 됐거든요. 네. 지리적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된 걸로 이제 두산은 그 동대문 두타 얘기하는 예. 거 아니에요? 지리적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하나 타임월드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면세 사업이 전무했던 기업이 면세점 특허를 따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를 두고 사업자를 선정한다. 하나 타임월드 겨냥해서 이야기한 건데 사실 그 면세 사업 경험만 없지 이런 뭐랄까 이 유통업에 대해서는 두산도 만만치 않은 경험이 있거든요. 16년 동안 네. 두산타워라는 동대문에서 굉장히 견실하게 예. 예,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성공 스토리를 써왔습니다. 1년에 뭐 700만 명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그 충분히 가능하죠. 버스와 승용차 1000여 대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 이미 마련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교통 문제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동대문 면세 특구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전략을 내세웠죠. 그 두타 건물 근처에다 면세점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그럼? 두타 건물에다 세우겠다는 그 안에다가요? 예, 그 안에다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세계 D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7월 달에 1차로 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게 안에서 잔치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떨어져서 막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존 면세점을 수성한 동시에 새로운 사업권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신세계 본점이지 않습니까? 네. 롯데 본점이랑 맞붙어 있어요. 그 남대문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남대문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신세계는 거기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을 근거지로 해서 명동과 남대문을 예. 2년 뭐 관광 만들겠다 그런 그렇죠. 계획인 거죠? 그 맞습니다. 그런데 1차 때 그런 전략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산과 그 남대문 시장, 명동, 신세계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뭐 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내 중심부에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요코로 깔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면세점 만들면 요코가 깔리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그 호응을 얻었는데 가장 네. 큰 약점이 뭐냐면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차를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대형 버스 10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논리는 뭐냐면 도심 포화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그래서 면세점이라는 것은 한국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 이건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특히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SK 네트워크스인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기존 면세점을 수성한 동시에 새로운 사업권을 따내야 되는데 SK 네트워크스는 워커힐이 아시죠? 네. 서울에서 워커힐? 동북부. 워커힐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전략을 뭘로 내냐면 이스트 서울, 이스트 코리아. 단순히 이게 이 서울 동북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여기서만 마치는 게 아니라요. 네. 평창 겨울 평창 올림픽과 맞춰서 서울 동북 강원도 이쪽까지 같이 이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그랜드 플랜이네요. 예, 그런 면세점이 전국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그럼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규모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브랜드도 유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갖춰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각각의 그 개별 나온 이제 뭐 대기업이니까 롯데는 지금 하던 데서 계속 하겠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략은 굉장히 훌륭한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롯데예요. 롯데가 지금 30년 안팎으로 초대형 그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그 초대형 점포들에서 재승인이 사실 유력합니다. 롯데가. 롯데 호텔이 있습니까? 면세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으로 1차 때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잠실 월드타워점에 사활을 걸고 5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면세점을 잠실로 옮기겠다 이거예요? 그럼? 두 군데 있어요. 본점하고 저기 그 제2롯데월드 있는데 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의 절반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유통 기업들이 내놓은 계획들 어마어마합니다. 그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롯데그룹이 5년간 29조 매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부가가치 창출이 19조, 9만 6천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9만 6천 명 취직했으면 좋겠네요. SK네트워크스는 5년간 누적 매출액 8조 7천억 원 보고 있고요. 네. 경제 유발 효과 7조 원, 고용 자, 창출 효과 뭐 이것은 뭐 6만 예.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세계 DF나 두산이나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이거 기업에서 계획을 내놓는 갖고 거니까 가봐야 알 것 예, 같고요. 예. 분수대 경쟁 얘기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예. 분수대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요. 네. 이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영화에서도 분수대를 배경으로 사랑이 나는 남녀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분수 굉장히 낭만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술의 전당 가면 그 분수대가 그렇죠. 있으면 막 나와요. 이번에 면세점들이 네. 분수대에 다들 꽂혔어요. 오. 그래서 롯데 면세점도 그렇고요. 롯데 예. 면세점은 석천호수에 그 제 롯데월드 건물이 123층인가 그러거든요. 네. 123m짜리 음악 분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그 분수 쇼를 만들었던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해서 네. 123m짜리 음악 분수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이거 만들어지면 정말 장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세계 DF 같은 경우는 왜 신세계 앞에 저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확실히 더 이렇게 확장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하고요. SK 네트워크스나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눈길을 끌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딱 꽂힌 것이 바로 분수대라는 거죠. 그렇군요. 뭐 앞서서 유용한 앵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면세점 사업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에 대한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과열 양상에서 나온 공약들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지적도 상당하죠.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 눈독을 들일 만한 게 그동안 수익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앞으로 과연 이럴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면세점에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1, 2위 기업 롯데와 호텔 신라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면세점은요. 1986년과 88년 국제 경기를 처음 치르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29군데인가 만들었는데 다 죽었어요. 12군데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물건을 다 매입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아니면 판매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한 가지. 사스, 메르스, 네. 뭐 이렇게 뭐 신종플루 이럴 때마다 휘청휘청 거린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괴멸적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 2002년, 3년, 2009년 이때 한진그룹과 그 애경그룹이 면세점 손을 놓았어요.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특혜 중에 하나입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연매출의 0.05%만 세금으로 냅니다. 수수료를 냅니다. 특허 수수료를 냅니다. 거기에 세금이 포인트가 아니죠. 있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 2012년에 1조 22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얼마요? 1조 229억 원이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특허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라시고 90만 원이에요. 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거 설명 특허 좀 해주세요. 수수료로 나라에서 그렇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세라는 건 그 사는 소비자들에게만 하는 면세. 소비자들한테 싸게 줄 뿐만 아니라 기업체들도 특허 수수료로 적게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기업이 그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취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 그렇죠. 예? 소비자들이 세금을 빼고 사는 거고 예. 거기에 분명히 이익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긴다고요? 예, 그렇지. 그렇게 안 매기고요. 방금 그 안 대신 하는 거이네요. 특허 수수료를 내는데 1조 229억 원 벌어서 네. 90만 원 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요. 면세점을 단순한 유통업으로 보면 어렵죠. 네. 안 되죠. 왜냐하면은 2014년 한국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인데 갈수록 재방문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저가의 쇼핑 관광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보면은 한국의 면세점은요, 그냥 면세점을 생각하면 안 되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것이고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파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면세점이 갖춰줘야 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혜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지금 면세 사업이 한국 관광 생태계 기간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20년까지 2천만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 외국인들이 단순히 쇼핑하러 와가지고 물건 싼 거 사고 이것이 한국 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서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도록 이건 정부 당국과 기업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환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대기업들이 1,500억, 2,000억 내놓으면서 달려들 만한 사업인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다 검토를 했겠죠. 그 대기업 팀에서 다 검토를 했으니까는 네. 달라붙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궁금한 건데요. 관세청에서 심사합니까? 예. 어떻게 심사합니까? 이거? 관세청에서 1차에도 마찬가지고요. 프레젠테이션 그 자체를 보고요. 네. 아까 제가 배점 뭐 말씀드린 심사위원들 아까 예, 심사위원들 다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심사위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점에 따라서 점수해가지고 나중에 배점까지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치열하겠네요. 대기업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원을 밝히지 않은 거죠. 예. 밝히지 않아도 알아낼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정말 단순한 면세 사업이 아닌 정말 관광 산업인 만큼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최우원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